터치아이 TV. 안녕하세요. 터치아이 대표 김승원입니다. 최근에 몸놀이 100일 도전을 같이 도전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 껴안기를 어떻게 하는 게 맞나요? 많이 하는 게 맞나요? 울리는 게 맞나요?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실제로 껴안기는 하다 보면 고민이 많아집니다. 아이와 부모가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서로에게 몰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또 아이로부터 얻는 정보들이 많아집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생각이 많아지실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올바르고 건강한 반응이신 거예요. 껴안기가 어느 정도 기준은 있지만 딱 정답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껴안기를 하는 순간 부모님도 다 다른 사람이고 아이도 다 다르잖아요. 아이가 갖고 있는 감각적인 부분들, 반응, 울음의 특성들이 사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에 맞게 조금씩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다르더라도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려야 껴안기 하는데 조금 더 이제 수월하게 하시겠죠. 첫 번째로 껴안기를 할 때 꼭 울려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대답은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상담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죠. 아이가 건강한 방향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경험을 했어야 되는데, 이 중심에는 사람이 메인에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방향이 살짝씩 틀어집니다. 사람이 아닌 장난감이나 어떤 기계, 물건, 미디어 등에 더 관심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것들을 낯설하고 혼자 노는 게 더 익숙해지고,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보다 접촉 없이 혼자 익숙한 감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제가 이거를 이렇게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그래서 껴안기는 아이가 그동안 사람들하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부족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의 의식과 관심과 모든 흐름이 아직은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껴안기를 통해서 이쪽 방향으로 끌어주는 거예요. 신체 접촉을 통해서 누가 나를 안고 있지? 왜 안고 있지? 안고 있는 사람의 감정은 어떻지? 안고 있는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지? 나한테 이걸 하라는 건가? 저걸 하는 건가? 최대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에서 일어나는 일에 아이가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서로에게 집중하는 거. 아이들 중에 이렇게 껴안기를 하더라도 뭔가 이전에 들었던 소리들을 중얼중얼 거린다거나 또 시각적인 것들을 눈을 안 마주치고 계속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껴안으면서 엄마, 아빠로 주의를 계속 돌리는 과정인데, 주의를 돌리기도 하고 자기 몸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건데,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이 이걸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추구했던 것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껴안기를 할 때 이 아이가 껴안기 한 상태에도 눈을 계속 이제 피하거나 뭔가 쭈글쭈글 거리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울음으로 주의 환기를 확 해주시는 게 좋기도 합니다. 아이들 중에 울음의 경험이 너무 적었고, 울음을 통해서 기본 발성이라든지 안면 근육이 훈련돼야 된다든지, 울음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감각 발달이 부족해져 있는 친구들은 평소에도 잘 울 일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껴안기를 통해서 한번 울음을 탁 트이는 게 또 중요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목소리, 트인 소리, 우렁찬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안았을 때 이 접촉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러면 이 접촉에 대해서 낯설어서 울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저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뭐예요? 내 몸의 감각에 대해서 생각하고 반응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감정을 느껴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이들한테 혼자서 놀거나 혼자서 시각 추구, 청각 추구, 일부 촉감과 추구하는 것보다 이 상황이 아이한테는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몇 분을 해야 되냐? 보통 제가 3분에서 5분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가끔 아이들 할 때는 그보다 더 훨씬 짧은 경우도 있고 그보다 훨씬 더 긴 친구도 있어요. 보통은 치료 시작해서 완전 초반에는 한 3분에서 5분 하다가 치료가 본격적으로 적응되면 조금 길어졌다가 이제 아이가 좋아져서 졸업쯤 되면 이제 또 짧아지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몸놀이 도전 초반이니까 지금은 3분에서 5분 정도로 시작을 하시다가 한 10일차, 20일차 넘어가면 조금 더 길게 해보셔도 방법일 수 있고, 이 시간은 정답은 없지만 껴안기를 하고 이 아이가 이 상황에 집중했다, 뭔가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이거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든 울음으로 표현하든 아니면 자기가 몸에 힘을 써서 해결하려고
몸을 적극적으로 썼다. 이런 반응이 있었을 때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특별히 껴안기를 할 때는 막 이런 표정이 아니라 딱 안고 눈을 마주친 다음에 살짝 미소 띈 상태로 뭐 이렇게 해주시고, 말이나 노래는 해주시면 안 됩니다. 몸의 감각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소리가 아닌 엄마의 표정이라든지 엄마의 촉감을 통해서 엄마의 몸의 자잘한 움직임들, 엄마 몸에서 느껴지는 힘들, 체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숨 쉴 때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몸의 감각들을 아이가 자기 몸으로도 느껴야 돼요. 자기 몸에도 그러한 감각이 있고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이나 노래를 많이 하시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래. 뭐 요 정도로 가끔씩 이렇게 반응을 해주고 있다는 정도만 하시고, 뭐 아무 소리 안 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최대한 눈을 마주치고, 자세마다 눈을 마주치기 좀 힘드실 수는 있는데 눈을 마주치면 좋고, 앉은 상태에서 살짝 미소 띈 상태로 하시면 좋습니다. 하시다 보면 아이가 어떤 자세로 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더 다양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100일 동안 꾸준히 해주시고요. 자폐 성향에서 벗어난다는 거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아까 말씀드렸죠. 방향이 일로 갔어야 됐지만 이리 갔어요. 아이가 생후 태어나서 이렇게 익숙했던 이 방향에서 건강한 방향으로 돌아오는 이 성장의 과정은 아이한테도 많이 낯설고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장은, 모든 변화는 어느 정도 고통을 감수해야 돼요. 아이가 많이 울고 저항을 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자폐 성향에서 벗어나고 아이가 관심이 적었던 것에 대한 관심이 확장이 되고 아이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점점 확장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나비가 되기 전에 번데기 안에서 엄청나게 빠져나오기 위해서 힘든 시간들을 거치잖아요. 그러한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고 더 기대감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껴안기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도 할 얘기들이 정말 많아요. 이번 편에서는 껴안기를 할 때 아이가 충분히 이 상황과 이 껴안아주는 상대방, 이 소통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껴안기의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껴안기 할 때 이제 올려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고요. 이 이외에도 궁금한 것들은 댓글이라든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내 아이를 껴안을 수 있는, 내 품에 안을 수 있는 부모의 최고의 특권, 하루도 놓치지 마시고 꼭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특권을 누리시는 시간들 속에서 아이도 성장하고 부모도 더 즐겁고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거예요. 이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